이슈를 더하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슈를 더하기 전에 저희가 또 선물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샵 2034로 저희 모습을 캡처해서 응원 메시지랑 함께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헤어케어 세트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를 더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볼까요? 자, 성일 하이텍 일반 청약 증거금 20조 폐배터리 새바람 분다라는 얘기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 일반 청약 증거금이 20조 넘게 몰리면서 경쟁률이 1207대 1이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폐배터리 이제 새 발을 불 것 같은데 네.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증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상 최대이긴 한데 오랜만에 20조 봤습니다. 네, 뭐 LG에너지솔루션 한 주갑기 운동을 해서 네네. 거기서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따상을 먹여서 했던 기억을 본다라고 하면 네. 성일하이텍 좀 관심 있게 좀 봤는데요. 네. 대표이사가 대주전자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금속공학을 했던 네.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ESS,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갖고 있던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합쳐서 만들었던 양극재, 양극재를 네. 이제 다시 또 추출하는 기술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래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SK온까지 네. 가져간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현재보다는 2025년에 개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 정도 성능이 저하되면 교체가 나오는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제주도 전기차 렌터카 BMW i3 보시면 네. 밑에 기판에 하나의 상처가 발생이 되더라도 전체 배터리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되죠.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또 새벽에 테슬라가 또 가격 전가를 했잖아요. 네네.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네?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가니 전가를 계속 하는데 2025년에 개화되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제 이런 역할을 좀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를 제가 5년 전에 포항에 탐방을 갔을 때 네. 이제 원래 에코프로 사장이 꿈꿨던 수직 계열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역할에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비상장이긴 한데 에코프로 CNG 회사가 자회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일하이텍 배터리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만드는 회사가 리사이클도 더 잘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천을 만들었던 부분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볼트를 중심으로 재활용 배터리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인데 결정적으로 여기 원천에 대한 부분들은 20% 정도밖에 아직까지는 추출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꿈꾸는 거는 이 성일하이텍 사장은 60%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금속공학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공모가 기준으로 지금 4,800억인데 네. 이게 만약에 따상을 가면 1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우리 한 2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폐사이클에서 얘네가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기관들 좀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따상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만약에 1조로 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2조 2천억이거든요. 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성일하이텍이 흥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상장사들 보면 이제 처음에 반짝 이슈로 막 가다가 밑으로 이제 급격하게 막 빠지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이게 성일하이텍은 굉장히 네. 흥행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주주 보호를 하는 정책이 하나 껴있어요. 어떤 게 장치가 껴있거든요. 네? 풋백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장하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 기업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풋백 옵션이 뭐냐면 네. 이게 그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하는 특례 상장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는 회사도 특례 상장을 하면서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공모가 3개월 이내에 공모가보다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주관사가 공모가 대비 90% 가격에 사줘야 돼요. 아, 그런 또 그러면은 공모가 대비보다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겠죠. 떨어지게 되면 주관사가 사줘야 되니까. 사줘야 되니까 절대 떨어지지 주관사가 않겠네요. 어떻게 해서든 주가 방어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공모가는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장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뭐 상장하고 나서 바로 밀려버린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무 많죠. 예.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네.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패배터리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예. 좋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이런 장치까지 있다 보니까 더 흥행한 것이 아니었을까. 야, 그러면 이거는 뭐 공모가 근처 오면 사고 그리고 올라가면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을 많이 내겠네요. 안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내놓을 수 있군요. 뭐 들어보니까 지금 뭐 본업 자체가 가진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장치가 플러스 되면서 흥행을 일으킨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이러면 폐배터리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셀업체보다 오히려 폐배터리 쪽을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전망이 좀 밝다. 아직까지는 경쟁사들이 많이 블루오션은 아니다, 레드오션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마진으로 봤을 때는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농촌의 비닐하우스에 ESS 저장 장치를 인버터를 놔두고 거기서 다시 전기 출력을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흐름인데 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전기차를 제가 새 차를 몰다가 제 폐 배터리를 가서 한 효율이 한 80% 정도 남은 폐 배터리가 예를 들어 원래 정가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라고 하면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겠죠.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정품을 사시겠어요? 리사이클링은 살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이요? 저는 네. 정품 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동차는 네. 되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까요? 네.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성일하이텍이 물론 시장에서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매출을 유일하게 내는 폐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평가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SK나 삼성이나 LG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고 특히 제일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최근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볼트라고 하는 유럽 쪽에 리사이클링하는 업체가 네. 과거 이제 지난 11월 달에 우리는 100%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라는 기술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경쟁력은 좀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신차랑 중고차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일하이텍 말고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쪽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최근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테마주 형태로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뭐 NPC도 움직이고 파워 로지스도 움직였었고. 네, 아직은 산업군으로는 네. 좀 묶이기 네, 그렇죠. 전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성일하이텍이 있고 네. 그다음에 비상장 종목 중에 제형태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폐배터리를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네. NPC나 파워로지스는 사실 이런 기술력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테마 형태로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게 새롭게 또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에코프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모 화학도 최근에 신규 시사 투자를 공시했는데 그게 폐배터리 사업이란 말이죠. 자회사 통해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올라갔던 거. 이 두 종목이 제일 세게 올라갔던 거였는데 네. 결국에는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폐배터리가 조금 더 이슈를 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에코프로랑 코스모 화학은 맞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이슈를 받았고 성일하이텍이 내일 그러니까 이번에 만 28일 상장할 텐데 상장하고 나서 뭐 더블을 가고 나상을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강세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역시나 좀 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차익 시간도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관점, 지금은 이슈거리로서 단기적인 관점은 괜찮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것들은 상장하고 나서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떠올려 보면요. 그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이제 매기가 쏠렸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테마성으로 트레이딩 접근은 가능하지 아직까지 뭔가 소재다, 셀이다 그렇죠. 이렇게 묶인 산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안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크잖아요. 뭔가 종목들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뽑아볼까요? 네. 네. 네, 근데 종목. 앞선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좋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좋은 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게 파워로직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하고 진행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혀 다르게 이제 LG나 삼성 외에 이제 완성차 쪽에서 하는 역할이 좀 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현재 상장사 중에서는 좀 관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는 포스코 정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소재 부분을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 정도도 좀 좋아 보입니다. 포스코, 좋습니다. 뭐 이가름 매니저님 조금 더 뭐 첨언할 뭐 기업이 있을까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좀 넣어보자면요. 네. 제가 좀 에코프로하고 뭐 코스모 화학을 말씀드렸었고, 네. 이제 폐배터리 만드는 장비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 장비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기술이 그 장비 쪽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제형텍이라고 제가 비상장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이프로라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이면서 지금 폐기물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S동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네. 해외에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 폐배터리 만드는 해외 기업에 지분 투자한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테마군이 하나가 형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 기업이 해외 지분도 갖고 있다는 것도 끄집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IS동서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S 동서는 저는 건설사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폐 배터리 관련주들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를 더하다 두 번째 또 이슈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슈는 과연 뭘까요? 현대차, 기아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전망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이제 7월 말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지금 전망이 많은데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가는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좀 기반형돼서 좀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그룹이 이제 매출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MS를 뺏기는 입장이고 현대기아는 이제 그 MS를 찾아가는 입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내 대부분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쪽에 진출을 하는 가운데 완성차 쪽에서도 이제 엘레바마를 중심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제조, 다시 이제 원사이클하는 원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들을 꿈꾸는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현대그룹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 MS가 좀 커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마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EV6라고 하는 이제 기아 쪽에서 나오는 신차 브랜드 효과도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 4분기에는 애플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재상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애플의 이제 뭐 이런 가이던스나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울산에다가 이번에 전기차를 또 만든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성장성까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가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쇼티지는 괜찮은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장 신공장으로 관점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완성차보다는 부품사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제가 이제 외국계 리포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한 외국계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되게 좋다, 현대차 좋고 기아차 너무 좋고 앞으로 점유율도 올라갈 것 같다, 뭐 신차 나오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료를 보게 되면 할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네요. 차를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이제 할부를 하게 되는데 리스를 하든 뭐 해야 그렇죠. 되니까. 뭐 할부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할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무조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신차에 대한 구매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 4분기는 2분기만큼의 서프라이즈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약간 좀 피크아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좋긴 한데
이러한 지금 구매에 대한 데이터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같이 보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맞아요. 한 분은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한 분은 수요 오더컷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잔존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그럼 이번에 실적 발표 나면요. 주가 갖고 계신 분들 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를 갖고 이제 대부분의 차 가격이 6,800만 원 정도 하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ROE 기준으로 한 8% 정도 영업이익이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차 효과라든지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고급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고 예를 들어 가격이 7, 8천 원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 저항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차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매니저님은요? 하반기요? 네. 하반기에 그럼 이제 실적 2분기 실적을 발표 나고 나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거는 매니저님은 안 좋게 보니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은 뭐 주가 추이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생각보다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서프라이즈이긴 한데 그 서프라이즈가 지금 올려놓은 영업이익 추정치의 컨센 부합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첫째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밀리더라도 그게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주가 반응을 보고 나서 차익 매도가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팔아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좀 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사실 반도체 쪽 같은 IT 반도체들은 지금 뭐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개발, 그러니까 뭐 투자에 대한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나타나고 주고 있는데 자동차들은 이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우려 때문에 이미 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사실 악재는 없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하락이 나타나도 저는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결국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방어 역할도 이번처럼 자동차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뭔가 무조건적으로 다 팔아야 된다라기보다 뭔가 수급적으로 세게 밀리면 일부는 팔더라도 좀 나머지는 좀 지켜보면서 관리 측면을 봐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좀 약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자.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요. 그럼 차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신규 매수는 또 유효하다고 보시겠네요. 이건 보유자의 입장이고. 근데 테슬라가 시총이 700조고요. 현대차가 40조예요. 그리고 전체 앞으로 더 성장성이 크겠네요.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좀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완성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기아차는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요. EV6라고 하는 이제 자사 브랜드를 쭉 키워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대그룹과 애플하고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고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기아차랑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 입장에서 자동차를 빼놓고 살만한 주식이 많지 않아요. 시장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기관들 수급 본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담아가면 결과론적으로. 뭐 근데 현대차랑 뭐 기아 뭐 이렇게 담아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좀 생각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부품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쇼티지도 좀 나와서 사실 부품주 뭐 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품주들 뭐 바로 차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아마 제가 여기 방송 처음 하면서 친구들한테 10년 투자할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정도 올랐는데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방문한 업체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전장 부품 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 기업을 갔는데 이제 현대그룹 내에서 이제 3사 합병을 했고 합병한 시너지가 아마 올해부터
긍정적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현대차 내에서 SI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모든 이제 IoT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블랙박스 하나였긴 했지만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이제 어라운드 뷰까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 이제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차량의 차선 이탈 방지 의무화. 아,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아마 성장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엔진을 중심으로 하드웨어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향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마 현대 오토에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키포인트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수직 계열화해서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지배구조 쪽에서는 굉장히 차상이 있어요.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3사 합병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본다라고 하면 좋은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SL이나 화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보통 경제방송에서 부품주하게 되면 화신하고 SL을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다 얘기가 뭐 그쪽이죠. 네, 그래서 뭐 화신하고 SL이 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거나 특히나 화신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화신도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에서 또 배터리 케이스 사업도 할 거기 때문에 화신에 대한 기대가 커서 오늘 같은 경우도 화신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신도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까지 올라갈 정도로의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화신인데 이번에 빠질 때 샀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또 화신하고 SL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종목을 또 새롭게 말씀을 드려보면 약간 이 종목이 왜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종목이 됩니다. 서현이화라는 종목이에요. 서현이화? 조금 생소한데요? 서현이화라고 하게 되면 보통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인맥 테마로 엮였던 것 중에 하나죠. 그 테마주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본업이 자동차예요. 그래요? 본업이 자동차인데 현대기아차 내구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미국하고 인도에서의 섬유를 갖고 있는데 지금 화신도 미국이랑 인도에서의 물량 증가가 되고 있지만 이 서현이화도 미국이랑 인도 쪽에서의 물량 증가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대기아차가 요즘에 고급 내장재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얘는 또 범퍼도 들어가고 지금 도어 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차트를 보시면 화신도 올라가고 SL도 올라갈 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서현이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올해 신고가를 나왔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줬는데, 자, 그래서 지금 서현이화 같은 종목도 이번에 좀 새롭게 하나 또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현이화 나와서 굉장히 새롭다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댓글 보니까 저것도 지금 황대현 전문가님 종목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누구 어디 있습니까? 그래 따지면 현도 오토에버도 황대현 전문가님 그래서 그 종목도 황대현 매니저님 종목이라고. 황대현 전문가님 내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꼭 챙겨보시면서 야, 이슈를 다하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상경 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조심히 가시고요.